뉴욕 일원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되면서 운전자들이 차량 안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억류된 한인 영주권자 김태웅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ICE가 체포한 불체자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그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17개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되면서 운전자들이 차량 안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 일원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집중폭우로 인해 상당수 주요 도로가 침수돼 극심한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 일원엔 어제 오후 2시께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오후 5시까지 3시간 만에 최대 3인치까지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곳곳에 돌발 홍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일부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지하철역 천장 곳곳에 구멍이 뚫린 듯 물이 쏟아지고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승객들이 난간에 겨우 매달려 버티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도로도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에서는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 저지대 구간에 물이 차 차량이 침수되면서 운전자들이 차량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일부 구간도 침수로 인해 2시간가량 마비됐으며 맨하탄 FDR 드라이브도 수시간 통제됐습니다. 폭우에 열차도 하늘길도 멈춰섰습니다. LIRR은 포트 워싱턴 노선이 플러싱 메인 스트릿 주변 선로 침수로 인해 퇴근 시간대에 운행이 일부 취소됐으며 JFK, 라과디아, 뉴악 공항 등도 악천후로 인해 1시간에서 3시간가량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지대 주택가들은 집안에 빗물이 들이치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오후 3시께 뉴욕시와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웨체스터, 라클랜드 카운티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억류된 한인 영주권자 김태웅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금된 한인 영주권자 김태웅 씨의 모친 샤론 이 씨는 어제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함께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구금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씨의 동생에게서 형이 공항에서 이민국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다는 말을 듣고 구금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쪽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35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 씨는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며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갔다가 지난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우리 태웅이가 학교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와서 지금 하던 공부를 다 마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엄마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엄마로서 제일 급한 거는 우리 태영이가 저 학교를 지금 다 마치지도 않고 빨리 나와서 지금 하던 공부를 다 마치고 자기가 또 하고자 하는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고 그런 엄마의 바람이에요.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주일 넘게 구금돼 있다가 최근 애리조나주에 있는 IC 시설로 이송됐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교협은 김 씨의 석방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원과 텍사스를 지역구로 둔 마이클 맥콜 연방 하원 의원,
한국계 영김 연방하원의원과 앤디김 연방상원의원 등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IC가 체포한 불체자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그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비영리 매체 스테이트라인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IC가 체포한 불체자는 약 11만 2천 명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상반기에 약 5만 1,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전년 상반기 5,300건에서 올해 상반기 7,700명으로 49%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체포된 불체자 중 마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2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60%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반기 범죄 전과가 없는 불체자 체포는 6만 7천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3배나 증가했습니다. 스테이트라인의 분석에 따르면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40%로 낮아졌습니다.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10%에서 7%로 낮아졌고 마약 범죄자 비율은 9%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상반기 뉴욕주에서 체포된 불체자 수는 3,322명으로 전년 동기 2,207명보다 50% 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비율은 30%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으며 폭력 범죄자 7%로 높아졌고 마약 범죄자 2%로 낮아졌습니다. 뉴저지는 상반기 2,391명이 체포돼 전년 동기의 1,257명에서 90% 증가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30%이며 폭력은 4%, 마약 범죄자 비율은 6%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만약 법원이 시행 중단을 판결하게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관세는 8월 7일부터 발효돼 약 50개국 수입품의 국가별로 15에서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법적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5명의 소상공인과 민주당 주도의 12개 주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법원은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라고 중단을 판결했고 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어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CNN에 따르면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긴급사태의 정의와 국제비상경제권법의 적용 근거를 두고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사용된 지 50년이 넘었고 관세란 단어조차 없는데 어떻게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판사는 수십 년간 무역 적자가 이어져 왔는데 이를 비범하고 이례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의회가 광범위하고 유연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자 했고 법률상 수입 규제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며 법적 공방이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5월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은 후속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내리라고 통보하는 공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2~3배 비싸다며 다른 선진국에 부과하는 약품 가격의 최저 수준으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되는 부당한 약값 책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각 기업에 9월 29일까지 여러 목표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NBC 방송은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보다 평균 2~3배, 일부 국가는 최대 10배까지 높다며 미국의 처방약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으로 이 같은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제약사들에게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위한 최애국 대우 가격을 모든 약품에 적용해 가격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DC 근교의 버지니아주 한인타운이 자리한 애난데일 지역에서 한인 등 3명의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브루스로 알려진 32세 한인 남성과 36세의 아시안 여성 임산부 그리고 19세 남성 등 3명이 지난 30일 오전 애난데일의 우리 아메리카은행 맞은편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뒤편 작은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숨진 채 발견된 한인 남성과 한때 친구로 지냈던 제보자의 딸이 경찰과의 면담에서 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세븐일레븐의 직원도 매장 뒤편의 쓰레기장 인근 공터에서 사망자들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브루스란 이름의 이 한인 남성은 몇 년 전 모친이 사망한 후에 마약에 더욱 빠져들었으며 평소 강력한 마약 성분인 펜타닐이 주 성분인 푸른색의 알약을 먹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이 딸을 병원까지 데리고 가 브루스가 맞는지 그의 성이 무엇인지 등 이것저것을 물었다며 딸은 친하게 지냈던 브루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주인을 잃은 쇼핑용 카트 1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평소 이들이 지내던 작은 공터에는 손으로 그린 작은 그림 1점과 텅 빈 빈 콜라컵 그리고 비닐봉지 등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서 생후 5개월 된 남자아이가 폭염 속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아버지를 아동 방임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네브래스카주 헤이스팅스에서 아기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헤이스팅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도착 직후 아이를 발견해 구조대와 함께 심폐소생술 등 긴급 구조 조치를 시행하고 아이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아이는 생후 5개월 된 남아로 경찰은 예비 조사 결과 극심한 열기 노출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헤이스팅스를 포함한 네브래스카 전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기온은 화씨 9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아기의 아버지인 제러미 헨슨을 아동 방임으로 인한 사망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매우 가슴 아픈 비극으로 가족과 친구, 구조대원 그리고 이 충격적인 상실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애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난치병 중의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의료기기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기 자극을 통해 염증을 차단하고 면역체계를 재설정하는 방식인데요. 한 번 시술하면 10년 동안 지속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원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약물로 염증을 억제해 관리하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물이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성분이어서 환자들이 감염에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새로운 승인된 기기는 약물이 아닌 전기로 염증을 억제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세포인트 시스템이란 새 기기는 외과적 수술로 목에 이식되는 2.5cm 크기의 장치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긴 미주신경을 감싸는 캡슐 형태로 매일 1분 동안 미주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자극이 마비를 유발하는 염증을 차단하고 면역체계를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포인트 기기만을 사용한 임상실험 참가자 242명 중 절반 이상이 관해 상태에 이르거나 병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 통증과 부종은 각각 60%와 63% 감소했습니다. FDA는 지난해 이 기기를 혁신 기기로 지정해 개발과 승인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새 기기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쉰 목소리로 수술받은 환자의 2% 미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시절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맨해튼 뉴욕 한인교회 독립기념관이 개관합니다. 백혜선 뉴욕 한인교회 독립기념관 대표는 지하에 위치한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1층 예배당, 2층 독립문고와 미디어 아트 영상실 등이 모두 역사적인 장소라서 모든 공간이 독립기념관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제80회 유엔 총회 기간인 9월 23일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에 맞춰 기념음악회도 열립니다. 10월 5일 맨해튼 타운홀에서 개최되며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최정상급 한인 연주자들이 총출동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스포츠 건강 영양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재설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의 임무에서 중요한 단계라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이 위원회는 미국인의 활력과 강건함을 지켜왔고 오늘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엔 대통령 체력 테스트를 부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테스트는 1950년대 후반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공립 중고교에서 실시된 국가체력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온라인 사기 피해는 크레딧카드나 직불카드 해킹을 통한 허위 결제였습니다. 전국 성인의 48%가 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선택이 가능했던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나 도착하지 않거나 가짜 상품이었고 환불도 받지 못했던 경우가 36%, 소셜미디어, 이메일, 은행 계좌 등 개인 온라인 계정이 해킹당했던 경우가 2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또 24%는 사기성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고 개인 정보를 넘겨준 적이 있었으며 10%는 랜섬웨어로 인해 컴퓨터 사용이 차단돼 돈을 지불한 경우가 있었고 7%가 부동산 주식 등 허위 온라인 투자 사기에 돈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또는 사이버 공격 중 하나 이상 당해본 경우는 전체의 73%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저소득층 할인요금제 안내센터를 15개 전철역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추가된 전철역은 7번 노선의 경우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역, 잭슨 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역, 맨해튼 타임스퀘어, 42 스트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7일 24시간 운영되는 안내센터에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저소득층 할인요금제 등록을 안내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탑승객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반값 할인 프로그램인 페어페어스 NY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어페어스 프로그램은 18에서 64세의 SNAP와 현금 보조 수혜자, 재향군인, 뉴욕시 서민아파트 거주자 중 자격 조건에 맞는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